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운 언제 온다고 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근데 준비한다면 언젠가 그 파도가 반드시. 내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멋지게 타면 됩니다. 책에서 루틴과 복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쵸? 네, 분량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루틴과 복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네. 루틴을 가지는 사람들, 뭐 다이어트를 한다 말해놓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 네. 실패가 반복되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나요? 김 작가도 실패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실패가 반복된다면 인풋을 바꿔야 된다. 인풋을 바꿔야 된다. 네. 인풋을 바꾸지 않으면 아웃풋이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기회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동전 예시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죠? 50%. 50%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 쳤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아마 75%는 어쨌든 50%보다 높아요. 당연하죠. 10번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올 확률은 놀랍게도 99.9%예요. 10번 던져서 동전 한 번이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야. 아, 그렇지. 10번을 던졌을 그쵸? 때.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 합격, 불합격과 비교를 하면 앞면, 뒷면, 성공, 실패, 합격, 불합격인 거죠. 자, 우리가 김종복님과 제가 인생 살면서 10번 도전하면 그중에 한 번 무조건 성공했나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이 예를 든다면 10군데 취업 지원서 내면 한 군데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안 그럴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전과 우리는 조건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요. 50%인데. 네. 근데 합격과 그 불합격, 성공과 실패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는데 상대방과 나는 조건값이 달라. 취업이 쉬운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토익 900점, 자격증 3개, 어학연수 한번 갔다 왔어요. 그 남은 실패는 다 똑같다 칠게요. 이 친구는 토익 600점, 자격증 1개, 그 어학연수 안 갔다 왔어. 그 남은 실패 똑같아 칠게요. 누굴 뽑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분명히 더 나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둘이 심지어 같은 학과야. 예를 들면 뭐 무역학과야. 두 명이 지원하는 기업이 완전 다를까요? 아니죠.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우리 주식회사 얘기하는 시가총액 순으로 비슷할 거예요. 우선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그러면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회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87번째쯤에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 질문 한번 해보죠. 87번째 기업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였을까요? 어쩌면 앞에 있는 나보다 무조건 더 다 뛰어난 친구는 안 가고 싶어서 지원조차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실패를 하면 이 기회를 늘리죠. 기회를 늘리는 것도 되게 무척 의미가 있어요. 이거 노력의 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거는 확률을 늘려야죠. 확률을. 근데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친구보다 나쁜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계속 부딪히면 이 친구랑 부딪히는 데서는 다 떨어지겠죠. 다 떨어지니까. 제가 사회 나와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게 사회는 실패가 제가 알고 있던 실패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실패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실패해도 못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사회에 나오니까 실패하니까 약간 죽일 놈처럼 특히 회사 생활을 같이 예를 들면 있으면 내가 실패하면 그 피해를 나만 보지 않거든. 그렇지. 나랑 동료 선배 회사 임원님들이 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종복님 회사에 있는데 누가 계속 실패해요. 10개 시켰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할 수 있나요? 저는 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정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칠게요. 근데 진짜 인생 1대의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 친구한테 맡겨요? 못 맡기죠. 그건 절대 못 맞아요. 맡겨요. 그리고 실패를 함에 있어서 그걸 반성 안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풋 값을 안 바꾸는 친구면 안 되죠. 그렇죠. 실패해도 내가 여기서 반성하고 나아가는 친구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이게 안 나아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기회를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계속 지원할 수 있죠. 근데 기회란 것도 제한적이거든. 내가 계속 실패하면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도 기회조차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식당을 창업해요. 그러면 처음에 고객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근처 직장인 아니면 이 근처 사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가끔 오신 분들 빼고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와서 밥을 먹겠죠.
비빔면을 했어. 맛이 없네. 이렇게 갔어. 안 오려고 하다가 또 근처에 밥집이 많지 않으니까 와서 이번에는 돈가스를 시켰어요. 그거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맛없어. 맞네. 다음에 올까? 그렇지. 안 와. 내가 아무리 전단지를 뿌리고 뭘 하고 노력을 해도 안 온다니까, 기회가. 그러니까 계속 기회만 늘리려고 하다가 이 조건값을 안 바꾸면 나중에 나는 기회조차 없다. 아, 맞네. 그래서 진짜. 실패를 반복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값, 즉 인풋을 바꿀 바꿔야지. 생각을 해야 된다. 뭔가 바꿔야지. 무조건. 어떤 루틴이 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가요?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어떻게 하루 삶이 불규칙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이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불규칙적인 거를 규칙적인 하루를 만들어 주는 게 루틴이라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3명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그 루틴이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거를 4년 동안 꾸준히 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거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 아마 사진 하나가 있는데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루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그냥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거 할 때조차도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네, 그렇죠. 이제 내가 근데 습관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근데 이게 고민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루틴에서 버려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 내 목표와 관련 없는 것들. 관련 없는 것들을 조금 많이 빼고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루틴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저는 좀 구조화에 있다 생각해요. 루틴도 어떻게 보면 구조한 건데 예를 들면 자 유튜브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예시를 들면 제가 종목님한테 여쭤볼게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좋은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좋은 콘텐츠 있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영상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이제 고민이 하면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딱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좀 명확하게 얘기해요. 유튜브 채널 제 기준으로는 전 딱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기획, 촬영, 편집. 이걸 좀 더 크게 나눈다면 처음에는 기획을 하고요. 저는 섭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 그 업로드 썸네일과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설명, 태그를 설정하고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까지 해서 저는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 6단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부 항목별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잘하는 데는 이 6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다 없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루틴이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구조와 루틴이 딱 돼 있으면 저는 딱 6가지잖아요. 이 6가지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3년 됐지만 2년 차부터는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뭘 하면 유튜브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명확하잖아요. 6개가 명확하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뭘 못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촬영이 실패했는지, 편집이 실패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6가지 중에서 내 채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알아요. 다른 것들 다 합친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와 루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뭘 잘하고 있고 못하고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고 고민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투자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명확하게 수치화시키고 루틴화시킨다라는 게 내 얼마나 삶을 중요한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지 마라.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전까지는 내 삶을 체계적으로 뭘 해야 될지 딱 나눠놓으면 고민 안 하면 되잖아요. 뭘 하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루틴으로 바로 만들어라. 오케이. 인생을 2번 사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생을 2번 사는 방법은 다시 태어날 수는 없고요. 그렇지. 그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른 내일은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내일, 이번 달과 같은 다음 달을 살아가는데 이번 달, 오늘만 제대로 돌아보면 오늘과 다른 내일, 오늘과 다른 다음 달,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둑에서도 복기라고 바둑을 한번 대국을 두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두면서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런 걸 보는데
저는 그걸 하는 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서 책을 내잖아요. 그럼 저 혼자 글을 다 쓰죠. 당연히 작가니까. 근데 나중에 책이 나올 때는 편집자분도 글을 수정해 주세요. 편집을.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책이 나오죠. 그럼 같이 봐요. 이전에 내가 썼던 원고랑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뭘 잘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직업이 강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쯤 제 강의를 녹음을 해요. 그냥 녹음한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언제 웃고 사람들이 언제 재미없어 하고 복귀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강연할 때는 그거 더 살리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게스트분에게. 근데 저는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어떤 미묘한 지점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잘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배려하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나도 지금 이 사람과 처음 만났잖아요. 나도 긴장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지금 세대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본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은 내가 이 사람을 말을 자르기도 했고, 어떤 순간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더 살려줬어야 되는데 못한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올리려면 컷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컷 편집을 하면서 제 못난 부분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일상생활에서 할 때도 옛날보다 실수들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 3가지를 통해서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글쓰기로 친다면 많은 분들은 다이어리를 쓸 수도 있고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녹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발표했던 거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그런 것들 녹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1인칭 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가 남편이 나와요. 근데 내 와이프가 살인죄야. 살인죄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현재는 알 수 없죠. 이 남편이 친구가 변호사가 있었어요. 우리 종봉님이 변호사인 거예요. 종봉이님 만나서 종봉아, 내 와이프가 살인을 할 일이 절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너도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해봤잖아. 당연히 그 말 들어주겠죠. 변호사가 딱 이 말을 합니다, 저한테. 모든 증거가 네 와이프를 향하고 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네 와이프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보자. 그럼 누가 범인일까? 그걸 알고 우리가 변호를 하는 게 이 사건에 진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거. 우리가 바둑이라든가 그런 것도 오히려 훈수 두는 분들이 더 잘 해준다 하죠. 왜냐하면 난 거기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사건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왜 그걸 해결하기 힘드냐면 내가 당사자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녹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영상이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기도 상관없는데 그거를 바라볼 때만큼은 정말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능력은 진짜 떨어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 생각을 해요. 오케이. 저는 되게 식상하게 인생을 2번 사는 방법이 책 보시면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네. 오케이.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하나인데요. 시도입니다.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 그렇죠. 자,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생의 성공 및 독착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도윤님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김종봉님은 제 각오를 다 아니까 자, 제가 26살 때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누구한테 문제 일으키고 논 게 아니라 그렇죠. 혼자 그냥 PC방 가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뭐 당구장 가고 노래방 다니고 그냥 그렇게 혼자서 그냥 주변 가까운 친구 소박하게 그냥 뭔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걸 하진 않고 어쨌든 뭐 많이 놀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26살 때 첫 공모전 포스터를 우연찮게 학교에서 봤어요. 그게 보건복지부 포스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공모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너 공모전 해본 적도 없잖아. 너 기획서 만들 줄 아니? 너 팀장 해본 적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나도 그래. 그리고 성적도 나빴고 뭐 하나 잘하는 애가 없었는데 어쨌든 공모전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공모전이 전국에서 한 경쟁률이 한 560대 1 정도 됐는데 제가 1등을 해서 장관상을 받고 일본에 수상 탐방으로 갔다 온 거예요. 제 첫 여행이 그래서 일본에 간 거거든요. 일본 사케를 마시면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열심히 공모전 하나를 한번 3개월 동안 대신 미친 듯이 했죠. 진짜 그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 맞아. 그런데 일본에 와 있는 거예요. 사케를 마시면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에 17번의 공모전에 나갔고 17개 상을 받았어요. 종목님과도 한 번 같이 상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리고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나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공모전 17가나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문장 줄이면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31살에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야, 또 책을 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야, 그래, 네가 도윤아, 대학 시절에 네가 뭐 다양한 경험도 하고 스펙도 좋고 뭐 외국 기업에 입사한 거 알겠는데 너 지금 사원이야. 네 이야기를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누가 사보겠니? 고작 사원인데. 너 그리고 글 써본 적 있니? 책 내본 적 있어? 없죠. 그냥 책을 내고 싶었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책을 냈어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지금 마흔이죠. 놀랍게도 8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마흔이란 나이 8권이면 많이 낸 편이니까 어떻게 낼 수 있었냐 물어보면 전 또 똑같은 대답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시작했을 뿐이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시청자도 보고 계시고 종보님도 알고 계신 제 유튜브 시작인데 텍스트 시대가 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작가로서 콘텐츠가 매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럼 영상으로서 독자들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가와 유튜브 둘 다 콘텐츠를 다루는 건 맞는데 가정이 너무 달라. 이쪽은 글만 쓰면 되는데 이쪽은 기획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알아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일로 가는 걸 고민하는 시절에 진짜 근육통이 한 2, 3주 동안 계속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영업 담당자가 갑자기 R&D 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직무 전환 바로 시켜버리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채널이 처음엔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까지 고작 7만 명 성장했습니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성공하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했고 학력값을 바꾸려고. 3년이 지금 덜 된 시점에 구독자 88만이 됐죠.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저한테 어떻게 구독자 88만 명이 2년 반 만에 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시작했던 제게 책을 낼 때, 공모전을 할 때, 유튜브를 할 때 세상은 조금씩 운을 던져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내가 뭐를 씨를 안 뿌렸는데 사과나무가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 배나무가 자랄 수는 없잖아. 그거 이상한 거잖아. 맞아. 그럼 TV에 나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저가 시작이 반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해야지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끝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인터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도윤이가 성장해 왔던 모든 과정들이 책에, 이 럭키라는 책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저도 제일 재밌게 읽었고 너무 즐겁게 읽었었는데, 자, 개인적으로 도윤 작가가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책을 사보는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 하나만 전달한다면?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운이 없다, 운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언젠가 운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걸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좀 운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운을 만날 수 있고 그 운이 왔을 때 내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막연한 것 같아. 막연한 영역, 미지 영역이 돼버렸는데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킨다면 운이 내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지금 파도가 오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미지 영역으로만 보고 있다면 파도가 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확률값을 높이고 기회를 늘려간다면 저 멀리서 파도가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다 영원히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실패했을 때 운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이 실력을 안 쌓아도 돼요. 근데 내가 인생이 평균 수명이 지금 80년 삶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기회를 쌓아가다 보면 지금 파도 운을 놓쳤어도 지금 주식시장 작년에 그걸 놓쳤어도 다음에 또 파도는 옵니다. 맞아요. 또 그 다음에도 올 거고요. 맞아요. 주식도 10년에 한 번씩 폭락이 왔죠. 맞아요. 그때 실력이 있던 분들한테는 이게 다 기회였잖아요. 솔직히. 그때 사실 부자가 되신 분들이 다 슈퍼 개미가 됐고
근데 이거를 보고 잡을 수 있으려면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파도 지나간 파도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이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올 파도 보면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운 언제 온다고 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근데 준비한다면 언젠가 그 파도가 반드시. 내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멋지게 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저는 유튜브 섭외 엄청 많이 들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도윤이의 과거를 제일 잘 아는 제가 그나마 이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오래 기다렸던 책이에요. 진짜 제가 도윤이한테 네 이야기 제발 좀 한번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한 4, 5년째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나와서 1순위로 받아서 책도 보고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처해서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바꾸시죠. 아우, 힘들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었구나. 우리 오랜만에 채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투자 관련해서 30초짜리 멘트 하나 주세요.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장이 올 거고 네. 또 힘든 장도 올 겁니다. 그 힘듦과 좋음을 전부 다 자신의 경험으로 쌓아가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종봉 TV의 김 작가였습니다.